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풀바스 관련해 가지고는 다 여쭤본 것 같고, 기술 관점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사실 풀바스를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제 개인 사리사욕 정보 뜯기 같은 느낌으로 제가 사실 뭐 기업 버튜버 얘기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 제가 최근 들어서 3D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풀바스를 또 기업 인터뷰 처음으로 지금 처음으로 한 건 아니죠. 뭐 있기는 있었는데 뭐 처음이 되었네요. 뭐 아무튼 얼리얼 엔진으로 아바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VR챗 유저라서 3D 관련해 가지고 들은 거는 뭐 유니티랑 블렌더로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얼리얼 엔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상으로는 약간 되게 큰 회사 홀로라이브 뭐 이런 데에서만 얼리얼로 다루지, 대부분은 뭐 유니티 블렌더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얼리얼 엔진으로 아바타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네네. 용어가 조금 틀리다라고 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3D 모델 제작 난이도는 언리얼로 만들든 유니티로 만들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블렌더로 모델을 잘 만들고 리깅 잘하고 하면은 언리얼이나 유니티거나 결과물 자체는 잘 나오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팅하는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요즘은. 모델링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편이거든요. 결국은 그래픽 퀄리티를 보장을 하는 거는 캐릭터 디자인이 3D에 잘 어울리느냐랑 쉐이더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얼리어를 고집을 하는 이유는 유니티에 비해서 광원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거예요. 배경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제작자의 입장이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체감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상에서 나오는 퀄리티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퀄리티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점점 대형 회사들 기준으로 영상 콘텐츠가 언리얼 기반으로 넘어가서 제작을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쓸 때는 대부분 VSpace, 와로도 아니면 VR챗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영상에서 봤던 거랑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저희는 영상에서 보는 것들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리얼 기반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쉐이더 쪽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언리얼 쪽이 더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일로툰으로 거의 통일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닐로툰은 추구하는 스타일이 명확한 타입의 쉐이더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닐로툰에게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만들면은 오히려 이제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서 캐릭터가 이상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보통 3D로 넘어갈 때 2D에서 만들었던 디자인이 다 바뀐 채로 3D가 되잖아요. 이게 3D 환경에 맞춰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를 직접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체 다양성을 보장을 좀 하기 쉬운 편이에요. 그러면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티 기반으로 만든 아바타랑 얼리얼 엔진 기반으로 만든 아바타랑 같이 합방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나 다른 기업과 콜라보 컨텐츠를 하는데 스튜디오 촬영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또 네.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그거는 빨간 약을 먼저 한번 풀어 드리자면은 VR챗이나 혹은 뭐 와르도 이런 거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유니티라고 해도 회사마다 통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면은 원래 다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거 네,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A 회사도 유니티를 쓰고 B 회사도 유니티를 쓰는데 A 회사에서 적용한 캐릭터를 B 회사에서 쓰려면 세팅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세팅을 따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두 회사가 같은 송출 소프트웨어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송출 프로그램들이 다 자체 소프트웨어란 말이죠. 통일된 규격이라든지 통일된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회사마다 이게 근데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호환이 안 돼요. 같은 유니티 계통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차피 세팅은 따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전문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3D 아바타로 만드는 게 또 메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으로 B2B 사업이나 B2C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메인 사업인지 좀 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는 아마 후배 창업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한번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부분인데, MCN이라는 게 수익이 불안정한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MCN 수익만으로 회사를 굴리겠다라고 하면 거 10중 8구 문제가 터져요. 다른 무언가 하나의 수익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MCN을 붙이는 형태로 가는 게 초반에는 회사가 버틸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거 옛날에 알중리 순환님도 다루지 않으셨나? 다뤘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 저는 평균적으로 200~300명 이하를 유지가 안 되는 회사면은 MCN만 본업으로 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MCN 외에 홍필 지원이랑 그다음에 2D 리소스 만들어준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이랑 이제 MCN을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B2B를 하기는 하는데 버추얼 외쪽 B2B도 하거든요. 아, 완전 상관이 없는. 그래서 단가가 또 많이 좀 센 편입니다. 저희도 본업이 어디다기보다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튜버 기업 대표님이나 직원분들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기업들이 솔직히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맨날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냐, 얘는 맨날 문제 그렇죠. 터뜨리네, 있는 이유가 뭐냐, 심하면 회사 망해라, 네. 나가는 게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저는 참 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수익 분배만 받고 사실상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주 얘기인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딜레마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회사가 뭔가 일을 한다고 어필을 하고 앞으로 나서게 되면은 시청자는 사장 에고가 세다 이러면서 욕을 하게 되고, 조용히 뒤에서 백업을 하게 되면은 뭐 하냐 소리가 나오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프로가는 회법이 3D 기술 지원이라는 포지션을 잡아놓고 우리 회사는 3D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덜 영향을 받긴 한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죠. 회사라는 건 결국은 방송인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회사의 총 수익이 높지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정돼요. 수수료를 받아야 회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못 받으면 회사는 일을 못 하는 거죠. 수수료만 받고 뭐 하느냐라고 하는 회사들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회사들 중에 하나는 수수료 비중이 너무 작아가지고 회사에 운영비가 돌지 않아서 회사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봤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방송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적게 가져가 그러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회사가 되기 참 쉬워요. 저희 같은 중소버티버 기업들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 쪽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투자와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회사는 방송인에게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면 회수를 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손실로 잡히죠. 방송인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잘 되면은 물론 많은 수수료를 내겠지만, 잘 안 되면은 자신이 내는 부담이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조가 돼요. 개인으로 해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대비하고 하는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대출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날아가는 돈이죠. 그래서 버티버 회사의 가장 큰 역할은 방송인에게 투자를 한 투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신지. 초기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수익이 좀 다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방송인 하나 몰빵을 하게 되면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신경 쓰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제 일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방송 챙겨야지, 제작 챙겨야지, 영업 챙겨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 다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대표님 트위터를 좀 자주 염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딱히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최근 뭐 개인 강의를 하신다라고 들으셨는데 어떤 걸로 강의를 하고 계신지. 원래부터 게임 회사나 애니메이션 회사 지원 업무가 제 메인이었거든요. 그거를 살려서 회사를 만들거나 이제 초기에 세팅 고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다른 사장님들이랑 많이 이제 컨설팅도 하고 뭐 멘토링도 하고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요거를 하면서 겸사겸사 플랫폼 자체가 사장님들보다는 아무래도 방송인이나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돼서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방송인들이 서류를 너무 못 쓴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개인세 재능이랑 기업세 재능은 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송 재능이 있는데 서류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재능이 없어서 빛을 못 발하면 좀 아쉽잖아요. 네네. 나라는 사람이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서류를 쓰는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고 제목을 해놨는데, 이렇게 서류 쓰는 분들이 기업이 사람을 왜 뽑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셔서 이것들이 서류에 나와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면접은 어디 면접 컨설팅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방송인들이 장점을 제대로 회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식으로 서류를 다듬어주는 일을 좀 도와줘 보자라고 해서 개설을 하나 해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도 막바지에 접어 들어갔는데, 버튜버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네네. 버튜버 기업을 차릴 수도 있는 미래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랑 내년에는 버튜버 회사가 더 많이 창업할 겁니다.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버튜버 업계가 레드오션은 아니거든요. 업계 쪽에서는 퍼플오션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크게 고점으로 터지고 망할 때는 애매하게 망하는 식으로 시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3년 전, 5년 전보다 대박 터트리기가 더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죠. 3년 전 고점이랑 지금 고점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 하고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더 많이 생길 건데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먼저 이제 창업하신 분들에게 멘토링을 꼭 받으십시오. 0에서 시작하는 거랑 1에서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가 실제로 억 단위의 자금을 세이브를 시켜줘요. 내가 이거 다 알아 싶어도 막상 해보면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발 부탁이니까 창업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선배 창업가를 제발 꼭 만나보시라. 근데 혹시나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맥이 없다. 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또 대표님이 에데널드 강의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무튼 대표님 이제 준비된 질문 자체는 다 되었는데 자유롭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최근에 뭐 국회 갔다 왔습니다. 맞네요. 저 이거 트위터로 봤는데 왜 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쪽이 미래 컨텐츠라나 뭐 이런 쪽에 속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국회의원들이랑 만나서 쪽 분야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패널로 다녀왔어요. 가서 느낀 점은 버티버는 올해도 어렵겠다. 아무래도 정부 쪽의 모든 포커스는 AI로 맞춰져 있구나. 아무래도 그래서 올해 창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해 보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플레이 바이 스쿨 대표님 한번 모셔봤는데 여러분들 잘 재밌게 보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솔직히 재미없지. 뭐 아무튼 또 이렇게 모셔봤는데 플레이 바이 스쿨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속 방송인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신규 방송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공고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뭔가 도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도전을 하실 때는 많이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또 좋은 분이세요. 내가 만약에 뭐 버티버 하고 싶다, 혀 깨물고 환생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지원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끝났으니까, 지금 녹화 끝났으니까 하는 얘긴데, 제가 이거 정기 컨텐츠 시리즈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 혹시 회사 좀 소개 가능한지. 근데 이게 다른 회사 소개는 이제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힘들까요? 좀 아,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대표님 듀얼리스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듀얼로 승부 보시죠. 제가 이기면은 얘기라도 해보는 정도 괜찮습니까? 못 이기실 텐데. 지금 저 긁으시는 건가요? 얼마 전에 시참했다가 제가 거의 다 이겼어요. 어? 당장 키겠습니다. 요거는 망했다. 한 판만 더 하죠.